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오는 관계로 오늘 좀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6월 23일 네팔 현재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소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0,000명이 넘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카트만두 물난리 예상 기사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관광 부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정부에서 관광 부문 개방을 위한 운영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식을 세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확진자 수 538명이 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그래서 1099명 됐습니다. 10,000명 넘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23일 날 46명 확진 나서 총 12,484명이거든요. 네팔과 한국의 차이가 지금 2,385명 차이입니다. 아마 다음 주 초가 되면은 네팔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디스트릭트 77개 중에서 76개 확진 떠 있고요. 마지막 한 개 러수아 디스트릭트만 지금 감염이 없이 안전한 상태입니다. 사망자 한 명 더 나왔습니다. 더일레쿠에서 나왔는데요. 더일레쿠는 까날리 프로빈스에 들어갑니다. 35세 남성이 29일 날 확진을 받고요. 사망은 22일 날 했습니다. 22일 날 했는데 사후 코로나 테스트가 양성이 뜬 게 23일 날로 데이터가 잡혔습니다. 인도에서 귀환하신 분은 아닙니다. 여기 네팔에서 지역 감염으로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인도에서 귀환한 노동자들 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부 지역 감염을 통해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문제입니다. 완치자 82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2,224명의 완치자가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집중치료 인원은 62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7,851명이고요. 지금 검역소에 격리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4,917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8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9만 명대에서 8만 명대로 떨어져서 85,813명이 지금 검역소에서 집으로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CR 테스트가 빨리빨리 나와야지 이 검역소에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 빨리빨리 갈 텐데요. PCR이 굉장히 늦습니다. 늦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막 2주 넘게 3주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PCR 테스트는요 4,995건입니다. 계속 6,000건 하다가 떨어졌네요. 왜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현재 186,366건의 PCR 테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팔 전체적인 개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화된 지금 부드러운 넉다운이 시행되고 있고요.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량 짝수 홀수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는 이동 금지, 차량이든 도보로든 이동 금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팔 국제선은 7월 5일까지 폐쇄 변함없고요. 대한항공도 8월까지 운행하지 않을 계획 변함없습니다. 네, 그리고 단신으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서 네팔로 귀환된 그 귀환자들 비행기로 이제 카트만두로 오는 사람들이죠. 한 25,000명이 지금 송환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원조를 네팔이 굉장히 많이 받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회계연도 봐서 작년에 24%가 원조금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지금 33%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코로나로 인한 해외 원조가 늘어나서일 거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5월 말에
원조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말하자면 네팔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만 갖고 짜여지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같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조 예산이 한 25% 되고, 나머지 75%를 이제 국가에서 짜는데,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24%, 작년 24%에서 지금 33%로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마 6월달, 7월달, 올해 아마 계속 원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PCR 테스트 기계라든지 VTM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팔에 없기 때문에 다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또 다른 소식입니다. 파르밭 디스트릭트에서요, 병원 한 곳이 봉쇄가 된 지 4일째가 지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이 감염이 됐대요. 그래서 병원을 봉쇄했다고 하는데, 이 봉쇄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소독을 한 다음에 다시 재개를 하면 되는데, 네팔은 그냥 봉쇄를 시켜버리네요. 네, 그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부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보건부에서 8월 말까지 네팔에 4만 명의 확진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중증 케이스로 2,000명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대의 산소호흡기와 그리고 1,800개의 ICU 집중 처리 병상을 설치해야 된다고 지금 긴급 대응 계획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점점 이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는 것 같은데요. 4만 명 얘기 나오고 계속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네팔 관광협회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제 다시 관광협회가 어떻게 리셋이 될지 그런 운영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기 전에 호텔 같은 경우는 72시간 미리 그 방을 비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을 비우고 그 다음에 손님을 받고, 그리고 손님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또 72시간을 그 시간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얘기하네요. 그리고 격리시설도 호텔 내에 따로 마련을 해야 하고, 그리고 호텔 직원들도 모두 다 테스트를 받고 안전한지에 대한 거를 고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세 번째 따로 제가 빼서 얘기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또 들어온 소식은요, 지금 록다운 국가 봉쇄가 된 지 3개월이 다 됐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일이 어렵고 안 되고, 그리고 실직자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기금속들이 지금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집에 있는 기금속을 갖다가 팔아서 지금 생활을 한다는 얘기네요. 네, 하여튼 네팔도 중고시장이 말하자면 벼룩시장 네이버 중고나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팔고 있고요. 사실 한국 분들도 지금 안 쓰는 물건들 한인 공동 톡방에 많이들 팔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또 하나 들어온 소식은요, 네팔 군이 중국에서 들여온 PCR 테스트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진짜 중국산 지난번 PCR 기계 전에 RDT 테스트 기계도 50%밖에 인식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PCR 기계마저 또 이렇게 되니 중국에 대한 좀 어떤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단신은요, 네팔에는 다양한 계절성 질병들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댕기열이라든지 설사병이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댕기나 일반 설사병이나 말라리아의 증상이 이 코비드-19과 증상이 약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 의사들이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생각해서 진료를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딸은 코로나가 아닌데 댕기나 말라리아나 설사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치료들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지금 나온 소식은 실제로 나온 얘기입니다. 다딩 디스트릭트에서 가슴 통증과 열과 기침이 나서 병원을 찾았대요. 그럼 보세요. 가슴 통증이 있죠. 열 나죠. 기침 나죠. 코로나 증상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다딩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안 했다고 합니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환자를 카트만두로 데리고 와서 코로나 특수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댕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어떤 증상이면은 의사가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코로나니까 딴 데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댕기랑 말라리아나 설사병 이런 것들이 코비드 19과 비슷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의사들이 조심하다 보니까 이런 치료가 늦다는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댕기가 26개 디스트릭트에서 지금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은 이 댕기와 그리고 코비드 19과 그리고 지금 물난리까지 같이 나고 있습니다. 헛웃음이 나는데요. 또 역시 코로나 격리시설 안에서도 보고된 케이스가 댕기가 보고된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격리가 돼 있고 검역소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댕기까지 걸리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네, 코로나 브리핑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요, 카트만두 물난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트만두 계곡의 67개 지역은 홍수와 침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카트만두 74개 장소와 랄리푸르 48개 장소, 박타푸르 43개 장소가 홍수, 산사태 및 침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내무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카트만두 계곡에는 150개 이상의 장소가 정부가 재난관리 조처를 취하지 않아 홍수, 산사태 및 침수의 위험이 높습니다. 카트만두와 박타푸르, 랄리푸르의 167개 장소는 모두 하천 인근 지역으로서 하천변에 있는 마을들이 계절성 몬순 집중 강우로 인해 재발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천 주변에서는 홍수나 산사태 그리고 침수, 빌딩들의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일적,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입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전 준비나 대응 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본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조치를 국무부에 취하라고 계획을 제출했지만 즉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카트만두의 홍수, 산사태, 침수, 침식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세부 사항에 따르면 33곳의 홍수 위험이 있고 17곳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며 15곳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정보에 보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랄리푸르는 39개 장소에서 홍수 위험, 9개 장소에서 산사태, 그리고 다른 구시가지에서는 붕괴 위험에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타푸르는 22개소의 홍수, 8개의 침수 지역, 그리고 13개의 산사태 위험지에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이러한 지역이 확인되었으며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행동 계획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위험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이주 및 재건설이 즉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한 다른 전략들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응 계획이 마련되었지만 재난관리에 따르는 임시보호소 설치, 의복, 음식 등의 구호품 마련, 비상의약품 준비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법, 정부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 범정부 차원으로 모두가 재난에 대해 통합 대응을 해야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정부의 관심은 온통 코비드-19에 쏠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몬순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카트만두를 흐르는 전 하천 유역에 지어진 구조물이 위험의 주요 원인인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적인 측량 없이 마구잡이로 형성된 옛 주거지들이 우기 동안 강의 범람으로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카트만두, 마노하라 강변과 끼티푸르 남부 지역, 그리고 투구차강 주변, 껄렁기 벌쿠 강변, 바그마티 강 유역이 홍수 피해 예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친칼리 쭈뜨러가리와 휴마네, 그리고 머이피 사원단지, 쩐드라기리 지역, 건칼리 단다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에 대한 위험관리 및 대비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스쿤바시 강 주변, 부터너걸 바그마티 강변, 도비콜라 강 유역들도 침수 위험 목록에 있습니다. 강 말고 오래된 건물들이 모여있는 바산다풀, 조첸, 인드라 쪽, 어산 시장 쪽도 붕괴 위험에 처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박타푸르에는 발콧, 마노하라 강변, 서그바리, 너야띠미, 까메로따르, 러데러데, 니쿠세라, 썰러거르, 깔리갓, 멍걸떠르타 사원, 람 사원, 추피갓, 시띠, 심리띠, 까우설타 등이 위험지역에 꼽힙니다. 또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는 짬피, 버티켈, 먼단다, 비스타차, 우니짜르, 까툼반장, 팁체반장, 쌍쿠, 도스네콜로를 포함한 지역들이 산사태 위험이 많습니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미 어디가 침수될지, 어디가 범람 지역일지, 산사태 위험 지역은 어딘지, 그리고 건물 위험한 지역은 어딘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뭐 정부 재난관리법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대응 때문에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빨리 지금 뭐 코로나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저께 방송했다시피 이 몬순으로 사람이 많이 죽거든요. 코로나보다 지금 상태로 따지면 한 10배 정도 죽는데 몬순 준비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네, 두 번째 소식, 이 카트만두 이 물난리 예상 지역에 대한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관광 부문 개방을 위한 운영 지침. 네, 이러한 소식이고요. 문화관광 및 민간항공부 장관 요게스 마타라이는 코비드-19 감염의 위험이 발생한 후 관광 부문을 개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광 부문 운영 지침 프로토콜을 공개하였습니다. 코비드-19 이후로 관광 관련 사업을 하는 동안 따라야 할 지침이 마련된 건데요. 호텔, 레스토랑, 여행업,
관광 버스업, 각종 액티비티 모험 관광업에 이르기까지 관광객과 사업가들이 채택해야 될 프로토콜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운영 지침은 총 62페이지 길이의 지침이며 이것을 따르지 않는 기업가 및 관광객은 배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행 패키지를 판매하는 기업가는 여행자에게 가이드라인을 미리 알려줘야 하고 그리고 동의 또한 얻어야 합니다. 네팔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여행 및 체류 중에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모든 지침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또한 호텔 및 레스토랑에 출입하는 관광객은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큰 호텔은 모든 직원과 고객을 위해 소독용 터널을 구축해야 하고 코비드-19에 대한 자세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은 마스크, 장갑, 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물리적 거리 또한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호텔은 욕실에서 회의실까지 모든 방을 소독해야 합니다. 주방 작업자에서 배달 서비스 작업자까지 PPE, 마스크, 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식당에서는 고객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만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왔다 간 곳은 바로 소독을 해야 하고 10평방미터 지역에 4자리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자와 의자가의 거리는 1m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3인승 차량은 2명만 탑승해야 되고요. 12인승 차량은 6인만 탑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석 좌석은 11명만 탑승해야 되고요. 35명 탑승 차량은 15명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지침서에 따라 패러글라이딩, 카약, 래프팅 및 트레킹을 하는 관광객들도 모두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와 관광객도 규칙을 준수하도록 준비해야 하고요. 한 그룹은 5명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타멜 지역의 기업가들은 1년 동안 50% 임대료 할인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타멜 투어리스트 디벨롭먼트 커미티에서 주최한 회의에 따르면 11개 비즈니스 조직과 같이 진행한 회의에서 건물주들은 1년 동안 50% 임대료 할인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타멜 지역은 현재 관광객이 끊긴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서 타멜 지역 사업가들이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올 때까지 임대료를 못 내겠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네팔 관광협회에서 지침서를 발간해서 타멜 지역 약 5,000개 정도의 사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사업체들은 1년 동안 50% 임대료 할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타멜만 그런지 아니면 타멜 이외에 다른 지역도 사실은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한 차례 내렸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팔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종소리 전체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